안녕하십니까. 고대사의 짐은 지티한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로왕에게 패한 석탈해가 도망간 신라 이사금 왕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탈해가 도망간 신라와 이사금 왕조의 탄생. 기원전 1세기 스키타이 피난민이 세운 왕국들과 고두선 피난민이 세운 육촌. 세계사의 기원전 1세기를 보겠습니다. 남한 스키타이 유민이 여러 곳에 설립한 왕국들. 대스텝지대에 있는 흉노에게 쫓긴 예시 부족이 월지죠. 예시 부족은 일리벨리로 이동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스키타이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에 남쪽으로 피난한 스키타이는 기원전 1세기에 인도아들 북서부 지역 여러 곳에서 인도 스키타이 왕국들을 창건했다. 이 여러 곳에 세워진 왕국들은 후에 크샤트라파 왕국으로 재탄생했다. 여러 스키타이 왕국이 하나의 샤라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한국사, 고두선 붕괴 후 조선 유민의 육촌 형성, 기원전 1세기 조선 유민이 이동해서 여러 골짜기의 육촌을 형성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육촌은 후에 하나의 서라벌이 되었다.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 초 스키타이 피난민이 세운 여러 왕국들은 한 개의 왕국인 크샤트라파 왕국이 되었고, 조선 피난민이 세운 육촌은 한 개의 왕국 서라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시즌 1은 종료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는 이유는 카페에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 19편을 보면 파르티아의 암흑 시대를 지우고 기원전 1세기의 역사를 신라 창건기로 해가지고 인도 스키타이 왕조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신라 창건기는 인도 스키타이 왕조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사금 시대인데, 이사금은 파르티아의 아르사쿠니 시대를 갖다가 이사금 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도 스키타이하고 아르사쿠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인도 스키타이가 신라 창건기고 이사금이 아사군이다. 요거에 대한 관계성을 갖다가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안 육부가 서라벌이 된 시점과 이유, 이거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죠. 삼국사기를 보면은 시조 박혁거세가 즉위한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원전 57년에 즉위하여 호칭을 거서관이라고 하였다. 나라 이름은 서라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조선의 유민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면서 육촌을 이루고 있었다. 바로 진안 육부다. 그러면은 서라벌에 앞서서 진안 육부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타임을 보면 진안 육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라벌이 됩니다. 진안 육부라는 거는 여러 곳, 6곳에 부족이 있다가 그 다음에 서라벌이라는 하나로 바뀐 건데요. 정확한 진안 육부에서 서라벌이 된 정확한 시점과 그 이유를 저희는 지금 모릅니다. 그거를 갖다가 세계사하고 접목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키타이 여러 명칭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서 나왔습니다. 석탈해하고 탈해왕은 다른 객체입니다. 석탈해하고 탈해왕. 요 탈해라는 걸 써가지고 지금 성을 또 서로 붙여가지고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아니라 석탈해는 스키타이를 말합니다. 즉 스키타이 왕국입니다. 석탈해는 스키타이. 그리고 그 중에서 석탈해가 세운 여러 왕국 중에서 하나가 박혁거세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박혁거세의 원래 이름은 박쿵가를 갖다가 왕들의 이름 맨 끝에 붙인 S자, 스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박혁거세라고 해서 이게 원래 지명인데 인명으로 저희 쪽 역사에 잘못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혁과라는 왕국, 카이베르 박퉁가라고 하는데요. 이 왕국은 스키타이가 세운 여러 왕국
있던 지명 중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 형성된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우에스, 보노네스, 스파라우리스 이렇게 쭉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알지스. 그래서 알지가 원래 실제 거서관이고 기원전 57년에 등극했다. 요걸 갖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석타레는 왕이 아니라 스키타이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레 왕은 실제 이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스키타이의 여러 명칭, 즉 고조선의 여러 명칭이 있는데요. 스키타이는 석타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스키티안, 지티안. 그래서 이건 진짜로 된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가는데요. 진 뭐뭐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글자. 그 다음에 한 글자에서 두 글자. 스키타이를 사카, 사이, 색, 석.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조선, 디티안을 더 단축한 걸 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중국에서는 진이라고 많이 했죠. 중국에서는 스키타이를 진이라고도 했고 조선이라고도 했고 석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석타레는 스키타이 왕국이다. 그러면 서기 1세기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큰 사건을 보겠습니다. 스키타이 왕국과 수레네 왕국이 대결을 했는데요. 수레네 왕국이 승리했습니다. 이걸 타임라인을 보면 먼저 스키타이가 남하에서 사카 왕국을 여러 곳에 형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건 파쿠퉁과 박효과 왕국이었고요. 그런데 서기 1세기 초에 스키타이 왕국과 수레네 왕국이 대결했습니다. 여기서 수레네 왕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키타이는 흩어져 버렸고요. 서기 1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한국사에서는 석타레와 수로왕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일단 타임라인을 보면 기원전 1세기 조선 유민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면서 육촌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석타레와 수로왕이 대결해서 수로왕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타레는 신라로 도망가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라하고 서라벌이 객체가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시점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다시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우리 기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석타레가 수로왕과의 대결에서 패한 사건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데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박격거서 제61년 이게 서기 4세기 서기 4년입니다. 서기 1세기 초반 그 내용은 왕, 즉 박격거세 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승천이죠. 이래 뒤에 유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이건 당연히 전쟁에서 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석타레가 수로왕과 대결한 시점은 요거를 갖다 세계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서기 4세기라고 합니다. 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래 뒤에 유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근데 세계사 1세기 초 우리가 조선이 스키타이라고 했습니다. 스키타이 피난민이 세운 왕국 중에 박효과 왕국이 있었는데 인근에 있는 수레네 왕국, 인도파르티아 왕국에게 패했습니다. 서기 1세기 초에. 그래서 석타레, 즉 박효거세 자체가 스키타이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요 삼국사기에 있던 사건 자체가 바로 석타레와 수로왕이 대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석타레가 패한 시점은 기원전 1세기 초가 됩니다. 우리 4년이라고 돼 있고 여기도 서기 1세기 초. 인도 스키타이 왕국과 인도 파르티아 왕국이 전쟁에서 수레네 왕국이 이긴 거죠. 인도 파르티아 왕국을 갖다 수레네 왕국이라고 합니다. 인도 파르티아 왕국의 창건자인 곤도파레스 1세가 파르티아 7대 대가문 중 하나인 수렌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인도 파르티아 왕국을 수레네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서기 1세기 초에 옆에 있던 인도 스키타이 왕국과의 전쟁이 있어서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타이는 모두 흩어졌죠. 그래서 요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이름도 다 똑같죠. 석타레, 수렌.
우리는 수로. 요 사건은 1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를 보면 우리가 크샤트라파라는 왕국하고 우리 서라벌이 탄생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여러 스키타이 왕국을 형성했죠. 남쪽으로 피나오는 스키타이들이 왕국을 형성됐는데 스키타이와 수레네 왕국의 대결이 서기 1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레네 왕국이 승리하고 스키타이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대결에서 패하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스키타이가 후에 크샤트라파 왕국을 재건했습니다. 크샤트라파, 샤라파 왕국을 재건한 거죠. 요건 서기 1세기 중반쯤 넘어섭니다. 나하파나왕이 왕국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에서는 같은 사건을 갖다가 쓴 거죠. 조선 유민이 육촌을 형성했는데 석탈해와 수로왕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본 것처럼 석탈해와 수로왕의 대결은 삼국유사 박혁거세는 서기 4세기에 승천했다. 그 사건이 요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죠. 수로왕이 승리했다. 그러니까 석탈해가 패했다. 석탈해는 스키타이고 박혁께서는 박구퉁과 박혁과 즉 스키타이 왕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서기 1세기의 사건이로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촌이 처음에 육촌을 형성했는데 서라벌이 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즉 수로왕과의 대결에서 박격거세가 패한 거죠. 서기 1세기 초에. 그래서 우리는 육촌이 서라벌이 된 이유를 몰랐지만 정확하게 1세기 초에 있었던 수레네 왕국과의 대결에서 패했기 때문에 흩어졌다가 그 이후에 남은 스키타이가 크샤트라파, 샤라파 왕국을 재건한 거고 우리는 서라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수로왕에게 패한 석탈해가 도망간 신라. 이게 참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수로왕에게 패한 석탈해가 도망간 신라? 석탈해가 신라 왕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 문맥이 이해가 안 가죠.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석탈해가 스키타이입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갔냐?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기 1세기 석탈해가 도망간 신라. 조선 유민의 육촌이 형성한 다음에 석탈해와 수로왕의 대결에서 수로왕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석탈해는 신라로 가서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 신라는 뭐냐? 서기 1세기 초 신라는 바로 이사금 시대입니다. 스키타이가 도망갔는데 그 곳이 이사금 왕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서기 1세기 초 석탈해가 도망간 이사금 왕조와 아르사쿠니 왕조, 아사쿤 왕조. 카페에서 질문했다는 게 이 부분이었었는데 왜 갑자기 인도 스키타이하고 아르사쿠니가 연결이 되느냐? 바로 요 사건이 수레네 왕국의 패에서 석탈해가 도망간 이사금 왕조가 이거라는 겁니다. 인도 스키타이 왕조, 파르티아의 암흑시대 그 이전을 지우고 인도 스키타이 왕조를 갖다가 정통성을 갖다가 신라 창건기를 갖다가 창건기의 기보로 놓는데요. 그 이후에 이 창건기가 끝나고 요 석탈해가 도망간 수레네 왕국에게 패해가지고 석탈해가 도망간 신라 즉 이사금 왕조의 계보 이동을 갖다가 우리 계보에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기 1세기 초 이사금 석탈해가 도망간 나라는 신라 즉 서기 1세기 신라는 이사금 시대입니다. 근데 앞에 16에서 19번 이야기에서 이사금은 아르사쿠니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서기 1세기 아르메니아에 성립된 파르티아 왕조로 아르사쿠니 왕조 즉 파르티아 왕조의 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파르티아 왕조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어떻게 신라왕은 스키타이
알지 거서관 왕조에서 파르티아 왕조로 계보가 이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원전 1세기 파르티아 제국의 암흑시대.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파르티아의 황제 프라트 4세가 건자에서 쫓겨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요거는 앞에 거를 보셔야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16, 17, 18, 19 이야기를. 이 프라테스 4세가 이제 자기 자식한테 또 이렇게 죽는데, 근데 일단 죽기 전에 한번 쫓겨났었습니다. 프라테스 4세가. 근데 스키타이 석탈해죠. 스키타이의 도움으로 왕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파르티아 황제 프라테스 4세는 스키타이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스키타이 왕조와 파르티아 아르사크 왕조의 혼인 동맹이 형성된 겁니다. 요 동맹 이후에 수레 왕국한테 이제 깨지는 거죠. 스키타이가. 서기 1세기 초 수루왕과의 대결에서 패한 석탈의 수루왕 인도 파르티아 왕국과의 대결에서 석탈해가 졌는데, 석탈해는 신라 이사금 시대로 도망가서 왕이 된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파르티아하고 스키타이 혈통이 아르사크니 왕조가 개창이 됐는데, 그 개창을 한 주인공이 프라테스 4세와 스키타이 공주의 아들이에요. 보노네스 1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노네스 1세는 아까 스키타이 왕국과 파르티아 왕국의 그 두 혈통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르사쿠니 왕조를 개창하기 전에 아르사쿠니 혈통으로서 그 아르메니아의 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음에 아르타바누스 황제가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예 이제 기록에 없고, 저희 기록에는 없고, 보노네스 2세 황제가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프라트사세 공주하고 대왕자의 아들입니다. 보노네스 1세, 2세는. 근데 우리는 보노네스 1세하고 보노네스 2세를 합쳐서 유리 이사금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노네스 2세 황제의 아들인 티리다테스 1세가 아르사쿠니 왕조를 개창했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이사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이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데, 우리한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최초의 이사금을 갖다 유리 이사금이라고 하는데요. 삼국 유사에서는 박노래, 자꾸 성을 갖다가 어디 석탈에는 원래 석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노래왕은 원래 박노래를 붙여서 써야 돼요. 박노래는 뭐냐면 보노래를 갖다가 그대로 박노래라고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유리를 또 다른 이름인 칠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이사금, 그다음에 여기서 최초의 아사쿠 왕조를 개창한 티리다테스, 티리를 갖다가 칠이라고 썼네요. 원래 티리다테스는 다른 신라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스키타이하고 파르티아가 혈통이 합쳐진 왕, 즉 보노네스, 박노래 왕부터 이사금 왕조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 증거가 있죠. 거서관은 이제 알지 거서관을 말하는데, 알지 거서관인데, 이 거서관이 칭호가 지금 사산제국에 있는데, 사산제국은 파르티아 제국을 승계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워저관이라고 하는데, 거서관하고 어저관하고 이제 발음이 거의 유사한데, 그 의미, 거서관은 고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워저관도 고귀한이라는 의미로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거서관은 알지 거서관 가지고 스키타이 왕조를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사산 황제, 즉 파르티아를 이어받은 사산 황제의 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음과 뜻이 일치합니다. 스키타이 귀족 그룹이 이사금 파르티아 왕조로 이동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서관은 알지 거서관 스키타이였죠. 우리 신라 창건기. 근데 이게 파르티아를 이어받은 사산 제국에서 이
귀족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사금, 마리칸과 아르사쿤, 마르즈반.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기원전 1세기 파르티아의 암흑시대를 갖다가 지워버리고 인도 스키타이 왕조의 계보를 갖다가 신라는 인도 스키타이 왕조를 신라의 그 시작으로 본 거죠. 알지 이사금 때. 그런데 서기 1세기 초에 수루 왕과의 대결에서 패한 후 파르티아와 스키타이 혈통의 아르사쿠니 왕조가 탄생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아르사쿠니, 아사쿤, 이사금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르즈반, 요거는 16, 17, 18, 19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갑자기 스키타이 왕조에서 아사쿤 왕조가 됐냐? 그거는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수루 왕과의 대결에서 패한 다음에 파르티아하고 스키타이 혈통의 아르사쿠니 왕조를 갖다가 이사금 왕조로 이제 대체를 계보를 썼던 겁니다. 지금 카페에서 질문이 많았던 요걸 갖다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루왕에게 패한 석타리가 도망간 신라 이사금 왕조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